이제 우리 해묵스님이 금카드 또 이렇게 수계받는데 금카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또 뭘 만들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 금카드 받으셨어요? 아니 이거 수계 받을 때 여기 수계첩에 다 하나씩 있었었어요. 수계 같이 줬었어요. 수계 받을 때 요거 주고 목수건 드리고 그 다음에 방석하고 모자, 부채 뭐 이렇게. 당일은 필요한데 집에 갖고 가면 과히 쓸모없는 패키지. 버리기는 아깝고 놔둬봐야 다음에 쓸 일은 별로 없고 들고 다니면 약간 쪽팔린데 그래도 그 부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요 금카드에 뭐라고 돼? 이거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이 금카드가 예전에 한번 유행했었거든요.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거 하지 말고 차라리 고리를 할까 이랬는데 좀 늦어가지고 가방고리 같은 거 요즘은 가방고리에 이런 걸 많이 걸고 다니는 추세예요. 추세 자체가 그냥 그걸 못 받아. 그래서 이 앞쪽에는 원성취진원, 소원성취진원을 범어로 썼고 뒤쪽에는 이 뒤쪽이 복잡한 겁니다. 저도 이걸 잘 못 읽어서 그래서 제가 핸드폰 꺼내놓고 있었던 건데 왜? 뭔 일이 있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중앙에 있는 거는 초재진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부르고 보물로 나아간다. 요 가운데 있는 글씨는 요게 한자는 말장난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중첩시키거나 깨트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글을 써놨어. 저도 잘 안 보여. 일진두영이라고도 써 있거든요. 요 가운데 요 자그만 걸로 이렇게 간방으로 4개. 일진두영. 일진두금이네. 일진두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날로 나아간다. 돈덩어리로, 금덩어리로 나아간다. 요게 간방에 써 있는 4개예요. 중앙에는 초재진보라고 써 있는 거고, 그리고 위에는 황금만냥이에요. 황금만냥. 위아래는 황금만냥입니다. 황금만냥. 그리고 좌우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일일유 견제, 매일매일 돈을 본다. 참 이 야리한 거, 진짜 이런 야리한 거, 쉽게 말해서 돈이 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아니야. 박수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해묵스님이 이런 거를 여러 번 썼어요. 다 제가 준 겁니다. 이거 어디서 누가 물어오느냐? 제가 물어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보면 신념의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신념의 마력 책이 베스트셀러였었는데 그런 책 꼭 긍정적인 건 아닌데 어떤 거냐면 내용상은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벽에 또 달러 표시하면서 계속 돈 생각을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오더라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돈복을 좋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주술적인 그래서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크게 받으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갖고 올 것이지. 이거 작은 걸로 이게 보여줘서 보이기나 하겠나. 예, 오늘 그 공로상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족자에다가 해묵스님이 직접 써서 그 주사로다가 직접 써서 그렇게 주셨고, 그 공로상 받으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어유. 아까 앞에서 그 수계 때 제가 어른 스님한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랬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묵 스님이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저한테 쓰라 그러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로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 쓰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거는 아마 뭐 작업 같은 거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옆에서 들어. 얼굴 나오게 하지 말고, 얼굴 나오면 충격받는다 사람들. 이런 거 재밌잖아. 이게 그 우울증 치료의 포인트라니까. 면박 개그라고. 자 이쪽으로 조금만 와보셔. 조금만 와보셔. 안 보여요, 스님. 이 가운데 있는 게 초재진보. 그다음에 여기는 황금 만냥, 위에 황금이 만냥, 됐다 많다라고 하는 거고, 일일유 견제,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돈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 매일매일 돈을 본다. 그다음에 여기는 일진두금, 매일매일 금 한 마를 이렇게 가진다. 한 마리 얼마요? 금 한 마리 얼마요? 나 한 말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서 한 마리 몇 킬로인지를 나 모르겠네. 8킬로? 1킬로가 요즘 몇 억 안 하나요? 금 1킬로면 8킬로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접어놔. 이거 이렇게 접어야 돼.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걸 밖으로 접어요. 글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벨입니다. 족자. 이거 밖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밖으로 마는 거예요. 그렇게 개그에 욕심내지 마.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게 개그야. 족자 내리면 돼. 옥동자는 개그할 필요가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 동해 선생님입니다. 동해 선생님입니다. 스승의 은혜라도 한번 불러드릴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이러한 에너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계첩, 걔는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추나요법 하는 거. 요번에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뭐 난리가 났죠. 추나요법 때문에. 아시죠? 들어보셨죠? 가서 그냥 계속 마사지 받으면서 의료보험료가 계속 국민건강보험료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거를 뭐 연에 제한을 한다.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근데 마사지보다 더 비싸? 도대체. 90분 마사지보다 비싼 게 말이 되나? 추나요법 몇 분 해요? 10분 해요? 10분 합니까? 아니, 저는 제대로 안 받아봤어. 옛날에 한의학 하는데 그거 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2,000원인가 주고 두두둑 몇 번 해본 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 몇 분 해요? 에?
야, 15분에 10몇만 원이면 되게 비싼데? 그러면 의료보험이 건강보험료가 감당이 안 되지. 그만해. 추나요법 그만해도 돼. 그만하자. 그래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시원하지. 마사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틀어진 자세, 틀어진 내 정신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수계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보다 사실은 원래는 더 자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언제 절에서 하라고 돼 있냐면, 상망포살이에요. 초하루 보름에. 네, 초하루. 그게 절에 가는 이유예요. 수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계속,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건물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여기?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층에 상가를 내줄 때 싫어하는 게 고깃집 이런 거 싫어합니다. 냄새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수도가 막혀요. 하수도가 마치 그 기름때 같은 게, 특히 삼겹살 이런 집 같으면 그게 이제 기름때 끼듯이 이렇게 동맥경화가 나온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면 뚫어달라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너네 집 안쪽은 네가 뚫어요 라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운 좋게 바깥쪽이 막히면 정부에서 뚫어줍니다. 그게 땅을 딱 보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공식 룰이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여 있다가 그거를 이제 미리 발견한, 여러분도 다 해당되잖아. 그래서 그게 스탠스를 막잖아. 그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연세가 돼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가 좀 몇 군데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하지 않으면 약으로 녹여봅시다. 딱 이렇게 얘기해. 그게 이제 뚫어뻥이죠. 쉽게 얘기하면 뚫어뻥을 쓰자는 거고, 안 되면 스탠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도 박고,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박으면 다시 빼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안 끼게 해야지, 끼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맞아. 여기서 이 정도 인원이면 하신 분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막힌 거 혈관 청소를 하는 게 수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수계, 그리고 그냥 자잘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스탠스 막는 정도가 수계, 그리고 자잘하게 하는 게 초하루 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안 그러면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런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추나요법 같은 걸 계속 받으면 시원하기도 할 거고, 자세가 교정이 되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한 번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안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계를 받은 뒤에 다 그러면 깔끔하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마치 위고비 배에다가 쑤시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으라고 했더니 집에 이게 계속 쌓여간대. 아니, 저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언제 원래는 갖고 가는 거냐면 화장할 때. 그래서 잘 모아서 화장할 때 가스 쓰지 말고 수개첩으로 화장을 하는 걸 한번 해봐. 수개첩 화장을 한번. 근데 이렇게 집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윤달이나 이럴 때 한번
소지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 적립하는 걸로 은행에다가 계속 쌓아놓지 집에 현금을 계속 쌓지 말고 은행에다가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윤달 의례입니다. 보통 때 하는 게 아니고 윤달에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정도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얼마 안 남았네. 랑 그 산만하게 하지 말고 뭐 잡상인도 아니고. 없어. 없어. 네. 자, 제 얘기 잠깐만 들어주세요. 저희가 아득한 과거에 은수저를 거뒀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3년 된 것 같은데 2년인가요? 2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은수저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은수저를 썼는데 그 뒤로는 은수저를 잘 안 쓰고 있었어. 그래서 그 은수저를 걷어다가 좌종 이렇게 치는 종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름을 다 새겨드리면 여러분들이 쓰던, 안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쓰시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부처님 앞에 불기를 만들고, 좌종은 오면은 이렇게 땡 하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름을 다 새겨드리면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은수저로 좌종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품이 안 나온 이유는 순운과 순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걸 작업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유는 금속이 물러서 그래요. 그래서 쳤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명이 생기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0%로 만들면 종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순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제품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만들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만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해낸 게, 금강절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소리 나는 건 포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금강절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름을 그렇게 많이 새길 데가 없어요. 제가 진짜 은수저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때. 엄청나게 받았어. 진짜 가만히로 받았어.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다 새겨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만들고, 그 은으로다가 관세음보살상을 올 가을쯤에 완성이 될 거예요. 관세음보살상을 만들고 그 광배를 조성해서, 부처님 눈이 어떤 색인지 아세요, 혹시? 부처님 눈은 파란 눈입니다. 감청색이라 그래요. 그냥 파란 눈이 아니고 백인들 이렇게 푸른 눈, 그래서 눈 푸른 납자 이러고 벽안 푸른 눈을 가진 사람 이러면 그게 이제 선지식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사람은 없고 부처님의 아리안족이라서 그래요. 아리안족이 누굽니까? 독일의 게르만도 독일 사람도 아리안족이고 로마도 아리안족이에요. 그리스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파래요. 그래서 눈동자를 에메랄드를 받고,
요 이마에는 백호라고 되어 있어요. 흰 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마에 부처님 이마에 보석 박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흰색은 진주를 넣을까 뭐 이런 생각했다가 요즘 랩다이아를 넣고 그렇게 해서 관세음 보살상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부분 잘라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립하는 겁니다. 한 방에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배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광배 뒤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동참하신 분들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물론 종에 이렇게 그때 은수저 거둘 때, 왜 아직까지 안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 중에는 이미 까먹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당신들은 그때 별 생각이 없었어, 그래. 왜냐면, 그거 안 쓰는 거를 그냥 내서 뭘 만들어준대 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갖고 왔었어. 엄청나게 갖고 왔었어. 그리고 그때 나는 은수제가 부족해. 은수제 한 벌당 이름 하나씩 새겨주는 걸로 했었거든요. 은수제 한 벌당 이름 하나씩 새겨주는 걸로. 근데 우리 집은 은수저를 예전에 다 버렸어요. 이런 집도 있고 누구 줘버렸어요. 아니면 바자회에 갖다 내버렸어요.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고 은은 잘 안 팔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 줬든지 버렸든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은수저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좌종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다 하니까 난 좀 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때 그러면 10만 원을 내세요. 은수저는 재료를 쓸 거고 은은 재료를 쓸 거고 이게 이제 이걸 만드는데 비용이 들잖아. 그래서 그 돈은 그 제작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면 기억력이 좋으신 거고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올 거냐면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 상반신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오케이를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밀랍으로 만들어서 이제 은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순은으로 만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은 단점이 뭐냐면 까매져요. 그래서 은을 리부시라고 하는데 약간 산화를 시켜서 약간 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살 부분 이제 보살 관세음 보살님이거든요. 왜 관세음 보살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부처님이 이렇게 조성했을 때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 지장보살을 해도 되잖아요. 지장보살 좀 심플합니다. 제가 지장보살로 박사 논문까지 쓴 사람인데 지장보살에 대한 애착이 왜 없겠어요. 문수보살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 하지만 이런 실물을 미니 사이즈를 제가 구해서 이분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다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쁜 조각상을 제가 드리면 그거를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문수보살상은 잘 안 돌아다녀. 물건이 없어. 게다가 이쁜 걸 구해야 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거 좋아합니다. 불보살님이 이쁘면 기도가 더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생각해봐. 선생님이 잘생긴 선생님 걸리면 성적이 높아집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잖아 지금. 아니야. 아니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쁜 거 좋아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문화재 전공자거든요. 혹시 아세요? 제가 박사 논문 중에
미술사도 있고 그리고 미술도 있어요. 제가 박사를 미술과 미술사를 가진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미술은 손으로 하는 거고 미술사는 입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술은 시를 짓는 거고 미술사는 시를 평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이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술은 가수고 미술사는 양현석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르죠. 양현석이 듣고 판단을 해서 얘를 해야겠다. 훈련을 시키면 되겠다. 그 판단을 하잖아. 그러면 양현석이 그 가수보다 노래를 잘하느냐? 양현석은 춤이죠. 양현석 누군지 알잖아.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다는 영원한 아이들이잖아. 아이돌 아니고 서태지와 아이들. 아유 씨 말귀도 더럽게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 나이 먹고 이러면 정부 지원금 나오니까 보청기 하세요. 보청기. 그리고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된대. 이것도 계속 하나 갖고 계속 끼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이잖아. 영원한 아이들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불상을 보시면 저 적광전에 가서도 불상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오다고 피부는 색깔이 다릅니다. 같은 금색을 써요. 하지만 톤 자체가 다릅니다. 관세음보살은 일반적으로 흰톤이거든요. 백이관음 쪽이기 때문에 흰톤이 많아요. 흰톤이. 그래서 은을 약간만 검게 해서 이거를 검게 처리를 안 하면 이게 산화가 되면서 완전히 검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흑인 관세음보살이 될 겁니다. 아니야, 진짜야, 진짜. 그래서 약간 검게 해서 이렇게 약간 앤틱 느낌으로 줄 거고, 그리고 몸, 쉽게 말해서 피부와 해당하는 얼굴, 피부는 금으로다가 이렇게 표면을 마감을 해버릴 겁니다. 그걸 이제 금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신 거예요. 어디서 봤느냐? 은숟가락 중에 비싼 거는 가운데 이렇게 거북이 같은 게 금색으로 돼 있죠. 그게 금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거를 쓰면서 박박 닦아서 그 금을 다 날렸지. 열심히 닦으면 금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금을 상감한 게 아니고 덮은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피부톤보다 얼굴톤을 한 톤 밝게 하는 거를 제가 또 금도 매니아잖아. 금 좋아하고 금 하면 또 떠오르는 미술 하시는 분이 있죠. 예술가가 있죠. 키스 모릅니까? 크림트 구스타프 크림트. 제가 그 크림트의 키스를 보기 위해서 예전에 오스트리아 미술관을 갔었죠. 그런 작품 하나만 있어도 진짜 미술관이 사는 거야. 왜? 이런 놈들이 있잖아. 그거 보러 간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키스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 강제 키스.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아유, 그런 열정이 없구나. 강제 키스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지. 근데 그 크림트가 금을 제일 잘 쓴 사람이에요. 똑같은 금을 가지고 색톤을 살짝 다르게 줘요. 그래서 그 진품이 주는 아우라가 엄청나요. 일반적인 예술품은 사진에서 많이 보다가 실물을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봤어 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모나리자입니다.
여러분 서유럽의 패키지 이렇게 한 12일짜리 뭐 이런 거 가시면 한 5개국에서 7개국 정도를 도는데 그때 루브르에 가시면 모나리자를 보죠. 모나리자를 보는데 어쩌라고가 거의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잘 비도 않고 게다가 사진 찍을 수 있게 해놓은 뒤부터 이게 더 잘 안 보여요. 보통 모든 예술품은 사진을 잘 못 찍도록 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들은 사진을 찍어도 되는데 회화나 이런 것들은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어.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후레쉬를 터뜨리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회화 전시실은 모두 다 조도가 낮아요. 그건 어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나리자는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갔을 때 사진을 못 찍게 할 때 갔어.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더라고. 사진 찍으면 조져버려요. 그거를 뚫고 찍었지. 그거를 뚫고 찍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찍어도 문제는 없어요. 단 후레쉬를 안 터뜨린다는 조건이에요. 후레쉬를 터뜨리면 이런 금이나 은이나 뭐 예를 들어 동이나 돌로 된 거는 뭐 후레쉬가 아무리 터져도 까딱 없어요. 어쩔 건데가 되는데 회화 작품은 색깔이 조금씩 날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까맣게 해서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대관산수 같은 식의 그림인데 그게 처음 발견됐을 때 어떤 평론이 나오냐면 비틀어 짜면 빨래 짜듯이 짜면 먹물이 한 말은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먹물이 막 이렇게 쪄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었대. 지금 가서 보시면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빛에 의해서 날아간 거예요. 빛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어디 도망가? 내가 그럼 앉아있지 못할까? 그래서 먹이라고 하는 게 안료 중에서 어디 도망가냐니까 잡아! 먹이라고 하는 것이 안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안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빛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을 날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 하잖아. 뭐 어디 하다가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그러면 대충 빨다가 안 빨리면 햇빛에 말리면 돼. 이렇게. 햇빛은 진짜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 강한 거를 여러분 피부가 못 받아내서 노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크림 바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회화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슬프지. 그나마 유화가 좀 잘 남는 이유는 유화는 그 위에다 칠하는 게 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칠했었어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원래는 그렇게 유리관 같은 데 안 씌워져 있다가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사진 찍은 사람들도 많고 요청이 많으니까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 그거를 위에다가 더 씌워놨어. 덕분에 더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가장 실망하는 게 모나리자가 네임밸류는 아마 회화 작품 중에서 네임밸류가 제일 높은 게 모나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 거의 뭐 위인으로 말하면 거의 이순신 장군급 아닐까? 그 정도의 모나리자인데 가보면 실망스럽죠. 가보면 뭐 좀 실망스럽죠. 그런데 키스는 달라요. 왜? 그 금빛들이 조금씩의 차이를 주는데 야 이걸 어떻게 했지? 우리 또 미술품을 평론도 하지만 미술도 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깨너머로 주워 들은 것도 있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안다고. 야 저거 되게 어려운 건데 저걸 어떻게 했지? 아버지가 금세공업자죠.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서 그런 거를 좀 계속 보면서 금을 어떻게 다루는지, 금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진품이 그거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리고 금이야말로 질리지 않는 색이에요. 세상 모든 색이 오래 지나면 질려. 근데 금색은 진짜 희한하게 안 질리는 색이야. 마치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몸하고 얼굴을 내가 투톤으로 지금 좀 해달라고 해볼 생각이에요. 얼굴 쪽에는 조금 더 약간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중후하게. 일반 미술과 종교 미술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 미술은 튀려고 하고 이쁘려고 해요. 예술의 특징이. 그런데 종교 미술은 성스러움이라는 걸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석굴암 부처님이 잘생겼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석굴암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존재한다면 굉장히 이질적일 거예요. 네모에다가 여러분들 별로 싫어하는 얼굴일걸? 그런데 왜 석굴암 부처님이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받냐면 성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있어서 한 격을 높이는 작업.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한 가을쯤에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불상을, 저도 은불상을 제가 문화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금불상도 있고 박물관에 가면 은불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은불상이 본 적이 없습니다.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진료의 재화 가치가 높은 것은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제 손보다 작아요. 불상들이.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이 동참하시는 방법은 그 숟가락.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그리고 전에 요 광배에다가 그 세공비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올리려고. 그래서 어떻게 올리려고 생각하냐면 금강경 봉창기도 동참자는 10만 원을 받고 아닌 사람은 15만 원을 받을 가정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5만 원 더 내고 좀 기도 좀 붙여줘요.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안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던 분들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차등은 아니라고 생각해. 차등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요거를 지금 작업을 해서 저만식도 하고 나중에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다른 불상을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는 가장 비싸고 의미 있는 불상이 아닐까 싶어. 왜냐하면 은값만 진짜 엄청나다 이거. 한 7, 8천 돈 될걸? 은 돈수로. 그래서 은값만 엄청나요. 그냥 현물이 한 차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는 동불상, 목불상하고 비교 안 돼. 이거 어디 나무떼기를 비교를 해. 어디 나무떼기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모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작업들을 하면서 알게 된 이야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수저 쓰지 마세요. 절대 집에서 은수저 안 쓰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금은 두 종류가 있어. 금이 뭐 18K, 14K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순금이 두 종류가 있어. 49이라 그래가지고 999.9, 99.9 쉽게 말해서 순금이 있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사셨던 금들을 고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순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는 95%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99.9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99, 98 정도가 나와요. 그래도 큰 손실은 없어요. 끼케야 5% 차이니까. 그리고 금수저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안 좋은 금속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뭐 팔찌했는데 거기에 조금 안 좋은 금속이 있어도 쉽게 말해서 스댕이 들어갔든 쇠가 들어갔든 뭐 쇠도 오르겠냐고. 그런데 은수저는 금은 사기를 안 치는데 이번에 작업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은은 더럽게 많이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9.9예요 라고 하던 것들이 99.9까지 안 올라가고요. 70짜리 이런 거에는 이상한 금속들이 30%가 들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70%만 맞추고 나머지는 싼 금속을 넣는 거예요. 뭘 넣는다라는 게 없어. 뭘 넣는다라는 게 없어. 그래서 녹여보니까 개판이고, 또 많은 거는 껍질로 씌워놓은 것도 있어요. 은으로. 안에는 다른 거고. 왜? 은은 팔아먹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은수저 팔아먹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완전 범죄예요. 한번 팔아먹으면. 그런데 왜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 식기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한국 음식은 뜨거운 음식이 너무 많아. 우리가 뜨거운 뭐 찌개 같은 거 나오고 국 나오면 뜨거우면 숟가락부터 담그거든? 근데 거기에 안 좋은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열심히 우려서 내가 먹습니다. 내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개념이 없어. 이 사람들이. 녹여보니까. 그래서 은수저는 여러분들 건강을 이미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이미 살 만큼 살고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살 날이 30년, 40년이 남았고 살 날이 30년, 40년이 남았고 이미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더 안 좋은 건 막아야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수저보다 노수저가 낫다라고 생각해요. 노스는 사기를 치진 않아요. 노스에다가 딴 거 넣어봐야 얼마나 남겠냐. 근데 은에다가 딴 거를 넣으면 이 사람은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도덕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안 좋은 금속들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한 금속만 넣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올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 조성 잘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가 딱 되면 내가 이걸로 기자간담회도 하려고 그래. 한국 불교사에 거의 없던 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불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넣어서 내가 쓰던 물건들이 불상으로 만들어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